조금 전에 그 비가 막 천둥번개 치다가요, 또 금방 그쳐서 오시기 좀 다행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신천 대구 정치의 추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왔었는데요. 막상 와 보니까 다 이렇게 30, 40대 이렇게 청장년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고요. 그냥 좀 새치 정도 계신 분들, 흰머리도 아니시고요. 아주 젊은 분들이 와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커뮤니케이션 쪽인데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해방 공간 관련된 특히 신문 자료를 통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과연 그 이전에 소통 부분을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문명률도 높고 왔기 때문에 문명률이 높아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해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연극 영화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몰라도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는 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 소통의 중요성 부분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소통의 첫걸음인데, 근데 우리가 통상 보면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문명률이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문명률이 최초에는 뭐 20%, 30%, 80%, 90%쭉 이렇게 가능성들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최초는 한 8, 9명 정도가 글자를 모르는 그런 정도였고요. 특히 여성들은 더 심했습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남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문명률이 낮았는데 여성들은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남녀와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명률은 거의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1%, 2% 정도 세계에서도 가장 문명률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하위 쪽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없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용학도선에서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신천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좀 같이 많이 들으면 그게 아까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그 문해력이라는 게 이해하고 서로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신천 대구 정치의 추억인데요. 어차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저는 단지 그 당시에 기록을 통해서 신문의 기록을 통해서 추억이니까요. 그냥 재미있게 정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떠올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영어책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내 자랑은 아니지만 하면 보통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최근도 아니죠. 2년 전에 제가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해방공간 주변의 이야기들을 제가 신문에 나왔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서 펴냈던 책이 조금 지난 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하반기에 또 다른 속편의 책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책들은 다 밀어내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책을 한 권 가져갔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2년 전에 냈던 책인데요.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기는 다른 건 아니고 해방공간의 대구 경북의 이야기들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기념으로 좀 또 책값이 있으니까요. 책값을 100% 할인을 해서 할인 100%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한 권쯤 모아 주실 책을 한번 모으는 게 수집하는 게 취미라든지 아니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 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아니면 뭐 나중에 하여튼 열심히 눈빛을 보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신천 대구 정치의 추억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런 이야기는 그렇죠. 신천 대구 정치 추기니까 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중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중에 뭐 다 끝나고 이야기도 그러니까 중간에 그때 이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랬었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옳은가 그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이나 사상에서 의한 진리와 옳은가 그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아무리 옳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당대는 실패한 정치로 기록이 되고 평가를 받게 되죠. 만약에 그게 후대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한 정치로 청을 받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정치 행태들이 의석이 많다 아니면 지지율이 높다 그런 걸로 다 평가를 하려고 하죠. 정치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그게 또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대구 사람들의 평가. 야, 대구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근데 지금까지도 대구에서 우리 대통령이 국가를 가서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앞으로 가는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앞으로 나라의 큰 인물이. 아니요.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신천 뒤에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아까 이야기니까 추억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천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프롤로그를 대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신천이나 수성천에 모여서 그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포를 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리적으로 도시 행성상으로 대륙적인 모습을 가졌으며 앞으로 나라에 큰 인물이 나오리라고 믿어진다. 이 이야기가요. 1947년 10월 31일자에 영남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쪽에 대구 사람들이 과연 뭐야 하는 이제 여러 해방이 되고 난데요. 강연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좀 더 모아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륙적인 모습이란 게 자연 환경적인 요소에서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대구가 분지인데다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그 날씨가 대륙적인 날씨인데 그 날씨에 잘 적응하는 대구 사람들은 대륙적이다. 제가 이제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보면 아주 정의롭고 당당하고 호방하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부분은 좀 넘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위 이야기하면 비판 정신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유세에 대한 추억이죠. 사실 신천의 정치 추억이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대구가 가지고 있던 야당성을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대구의 기질, 지금 말씀드린 대구의 기질을 다시 회복하자. 그 이야기와 같이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신천의 특징, 그 당시에 신천은 어땠을까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다리, 아까 수성교 다리가 보이는데요. 다리를 미군들이 와서 보강, 개량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 분들이 왜냐면요. 신천의 다리들은 원래 철교는 과거에 신천교, 신천철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죠. 그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만주와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의 물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원래 철교를 처음부터 철교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토목 혼성교죠. 나머지는 나무를 섞어서 아치형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다 그렇게 했죠. 그런 나무들을 나중에 미군들이 다시 개량을 하게 됩니다. 미군들이 개량을 하는 이유도 물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개량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군수물자, 미군이 주둔을 하니까요. 군수물자들을 잘 통과시키고 잘 실어 나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개량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개량 작업 이야기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 이 신천은 정말 개울이죠, 개울. 가장 쓰임새가 좋았던 게 다리가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사한테 빨래터였습니다. 신천의 가장 효용 가치는 빨래터였습니다. 예전에는 빨래터가 소통 공간이었죠. 왜냐하면 빨래를 갖고 와가지고 아낙네들은 그 온갖 이야기들을 거기서 스트레스도 풀지 않습니까? 시댁, 시어머니 서로 막 경쟁적으로 욕을 하면 그렇죠. 욕을 하면서 방망이가 두들면서 또 아이들 데려오면 아이들은 거기서 물장구 치고 노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빨래터 오면 최소한 반나절 하루 종일 가죠. 그 무거운 걸 들고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래터 현장에서 빨랫줄을 걸어놓고 빨래를 어느 정도 말리죠. 빨라져서 말리게 됩니다. 대구에는 신천이 쭉 가로지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빨래터들이 있었고요. 옛날 자료를 보면요. 수성못도 아주 인기 있는 빨래터 중에 하나였죠. 수성못도 빨래를 해서 그걸 또 삶기도 합니다. 말탄에서 불을 피워서 삶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빨래를 한다는 게 큰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빨래를 해야 조상들에게 예의를 갖춘다. 그렇게 지금 여기 나온 매일신문에 나온 사진도 설을 앞두고 신천에서 빨래를 하고 빨래를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릉주릉 말리가 있죠. 그래서 신천은 색강이잖아요. 색강의 음인데 가로지르면서 시민들이 그냥 와서 물장구 치고 놀고 빨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의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추억이라는 게 지금 만약에 그때 사셨던 분이 계셨다면 그 당시에는 개울에서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추억이 크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금달래라는 대구에 아주 그 당시에 뭐 신문에서 연재를 할 정도로 나중에 이제 정신이 이상해진 여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도 신천에서 노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있는 동네의 개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소위 이야기하는 정치 선거의 장, 유세의 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때는 또 그런 일도 없었고요.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도 이승만 이 대통령 되는 그 과정 재헌회에서 대통령이 되어 스스로 유세를 할 수가 없었죠.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정치적인 격변을 거치게 되면서 대구가 신천과 수성천을 같이 썼죠. 그때는. 그래서 수성천이 선거의 유세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57년 이야기거든요. 57년. 아까 다리 이야기했죠. 그때까지는 다들 아까 다리 고쳐서 했던 이야기 나왔죠. 토목혼성교라는 것은 나무를 같이 대서 십자인으로 그런 나무들 있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1952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개축을 하는 52년은 뭡니까? 6.25 전쟁이 나고 난 해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고 하기 위해서 다리를 개축을 하게 됩니다. 쭉 이 부분이 오는데요. 그때는 어느 다리가 있었을까 보니까요. 1957년 자료를 보니까요. 중동교,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 경대교, 성북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수성교가 1948년 자료도 나오거든요. 45년 자료 나오는데 그 수성교가 아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개축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수성교는 그때도 대구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다리 중에 하나죠. 성밖과 성안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성밖에 그러니까 수성교 건너는 외지죠. 완전히 외지고 농사를 짓고 농사꾼들이 살고 어떤 자리에 보면은 냄새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농사를 지니까 아무래도 거름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집단들이 사는 냄새나는 곳이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죠.
냄새 나는 곳이 지금은 대구의 중심이 되었죠.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죠. 그래서 이런 다리들이 놓여지면서 신천이 왜 제가 다리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다리가 놓여지지 않았다면 신천변, 둔치를 이야기하죠. 둔치의 역할이 아주 제한적이었죠. 왜냐하면 물을 건너서 다녀야 되니까요. 이 다리들이 놓여지고 개축되고 하면서 신천의 역할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신천 말씀드리면서 보시죠. 그 후에 수성천은 중요한 집회 장소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대구의 주요 집회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해방 직후에도 그렇고 대구에 행사를 한다면 어디서 할 것 같습니까? 쭉 나오죠.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어디요? 역전. 대구 역전이죠. 대구 역전은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구 역전은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 해방 직후에는요, 통행금지를 계속 했었거든요. 통행금지를 하니까 10시에 했을 때도 있고 8시에 했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해방 직후인데 한 여자를 치체하게 되는, 치체랑 이제 구금을 하게 되는데 경찰에서 항상 통행금지 시간만 되면 강주리에 먹을 걸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잡아서 이제 통행금지 이후에 다니는 사람들은 잡아서 한 곳에 모아놓거든요. 창고 같은 곳에. 창고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아침에 나가고 뒷날 되면 또 통행금지 시간에 강주리에 먹을 걸 이고 또 잡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강주리에 먹을 걸 잡혀있는, 통행금지 때문에 잡혀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 파는 거예요. 그 잡힌 사람들한테. 10시나 8시부터 통행금지가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 뒤날까지. 그래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은 항상 잡히는 거죠. 먹을 거 강주리이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대구역이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그런 장소였죠. 우리가 민심을 알아본다고 요즘은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 근데 예전에도 미군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민심이 어떤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로 할 수가 없죠. 전화도 없으니까. 우편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다니는 사람 보고 물어보거나, 근데 묻는 것도 쉽진 않죠. 또 하나는 여론, 통을 여놓고 적어서 넣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주요 장소가 대구는 역전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역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가장 큰 집회 장소였죠. 이쪽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달성공원. 예전에는 달성공원이 아주 좋은 집회 장소였습니다. 대구가 엇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왜 일제강점기에 신사를 역구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든 그 공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달성공원이 한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달성공원을 왕래를 했었죠. 그 뒤에 동물원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달성공원에 집회를 많이 하고 되고요. 네? 그렇죠. 소풍도 가고요. 그 다음에 서문시장. 서문시장, 지금의 서문시장이 아니죠. 원래 처음에 서문시장은 북성로 쪽, 그죠? 집회를 많이 하고요. 뭐 3.1운동도 거기서 출발했듯이요. 네네네, 멋인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만경관 앞쪽 쪽으로 그때 거기는 그 이제 우리 그 진골목도 저기 그렇고요. 그 이 주변부로 해서 그때는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국 직후에는 그 중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만경관이 잘 아시다시피 만경관이 우리 조선인 정책을 가진 조선인 극장이라고 그때는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공연이나 음악이나 연극을 하는 것들은 만경관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변사 있죠. 만경관이 한때 변사들이 7명 정도
있어서 진주에 있는 극장에 변사를 빌려줄 정도로 많았다 그러죠. 그 변사가 많을 때는 영화를 보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주연 배우를 보고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변사를 보고 오늘 변사 누구야? 영화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사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보는 거죠. 찌푸하게. 컨디션 좋은 날은 막 날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담아주는데 그게 망경관입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그런 망경관을 대구에서 좀 간직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망경관 앞에 그 지금 큰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그때는 중부서 앞에 그게 큰 길이고 네네. 밑에가 밑에 옛날가에 무용가게 네네. 그거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 많이 모였어요. 네, 그쪽이에요. 큰 길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구에 이제 이 많은 극장들이 다 없어지고 망경관을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 그것도 안 됐고요. 지금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이후에 나온 재개봉관이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지금 그 수승극장, 그 수승교를 건너면 왼쪽에 지금은 재활용품들이 이제 그 공간으로 쓰고 있다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게 수승극장인데 그것도 곧 이제 그렇게 되면 없어지겠죠. 옛날엔 재개봉관들이 들어있죠.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신도극장처럼 이렇게 신도극장, 수승극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지 못하니까 결국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사실 망경관이었습니다. 물론 뭐 한일극장이고 다 기내극장 다 쭉 있었지만 가장 망경관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극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때는 기생들이 지금의 기생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수해가 나면 기생들이 공연을 해서 수재의연금을 기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배움의 정도를 이야기하면 상위 10% 20%에 들어갈 정도로 엘리트들이죠. 그만큼 기생이 되는 시험도 있거든요. 시험이 한 6과목쯤 있는데요. 물론 시험 중에는 아주 재밌는 과목도 있습니다. 건주가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건주가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술을 한 잔 더 먹여야지 술 그만 먹이고 집에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흥을 돋구는 그런 건주가라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망경관에서 수해가 자주 났잖아요. 신천도 자주 물이 넘고 하는데 그러면 주로 기생들이 망경관에서 티켓을 미리 팝니다. 단골 손님들 많으니까 티켓을 미리 팔아서 그때도 요정이나 기생집을 찾는 분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돈이 있거나 배운 분들이니까요. 팔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사라 티켓. 안 사면 내가 집에 이야기하겠다. 네가 내한테 자주 찾아오는 걸.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모아서 바로 그런 공연들을 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용가 최성희도 그렇고요. 한국의 의대를 가진 사람들 대구에서는 대부분 다 망경관에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옛날의 극장들은 조금 나뉘었습니다. 연극 전용 아니 영화 전용 이렇게 나뉘기도 했지만 망경관은 조선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그런 공연의 극장의 한 형태였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중간에 생략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이 1시간 정도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대구에 그런 집회 장소들이 50대까지도 지금의 신천이나 수성천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가도 아까 우리 스님 말씀하셨던 대로 망경관 주변에 그런 중심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살던 그 공간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이동을 하는데요. 그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1960년에 벌어진 일이죠. 그 전에도 물론 수성천, 신천에서 이런저런 집회들이 있었겠죠. 모임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수성천을 대중집회 장소로서 알리게 되는 게 하나의 이런 예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8, 1960년이죠. 여기 제가 선생님 저 좀 봅시다. 우리들을 왜 말이 사대부고 그러니까 시내 바늘 땅 가까운 것이죠. 사대부고 앞에서 들어가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목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교원노조 대구에서
아주 깃발을 들었던 분이죠. 그때 이제 사대부고의 선생님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학교 들어갔는데 학생이 보니 자기 이행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붙들고 이제 일요일 날 학교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왜 말리느냐 우리를. 여기 나오죠. 정의와 민족을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왜 우리를 말리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묵 선생님이 교훈노조를 결성하면서 경문을 신문에 내게 됩니다. 영남 후에 내게 되는데요. 그때 학생한테 들었던 이 이야기를 교훈노조 결성 경문에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이파를 겪으면서 우리 이묵 선생님 이야기는 뭐냐면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계속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교단에서 계속 가르쳤는데 막상 그런 일이 오니까 못하게 하고 맞게 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팔이 대중집회, 신천의 대중집회를 알리는 가장 큰 사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2.28 아침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27일날, 28일 두 분 있었잖아요. 아주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일) (28일) 따로 있었죠. 27일은요 자유당, 그러니까 당시의 여건이었습니다. 여당이 유세를 신천에서 하는 거죠. 그때는 가장 많은 인원이 공무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왔고 28일은 주로 표현이 그래요. 서민들, 도시 시민, 서민, 노동자 그런 분들이 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오죠? 이게 28일 날 상황을 전하는 신문입니다. 누가 썼냐면 선생님들 다 아시는 이만섭 기자가 동아일보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인데 나중에 정치를 하면서 뭐 부의장까지 했죠.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죠. 그분이 그렇죠. 의장을 했나요? 의장까지 하셨군요. 그분이 기자일 때 대구의 신천의 유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20만 정도가 모였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안에 보면 이제 전날 27일의 이야기와 28일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서 쭉 해놨습니다. 27일은 동원을 하는데요. 이제 28일은 경찰 지구로 이야기하면 통장 반장들이 집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다 미장원이나 원래 일요일 날 미장원이나 이발소나 이런 것들 다 쉬어야 되는데 27일 날 전날 다 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집회에 참석하도록 전날 다 쉬게 만들고요. 뒷날은 다 일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은 콩쿨대에 집회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거 다 동원을 해서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아까처럼 학생들은 등교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28일 날 공무원들이 눈에 안 띈다고 그 기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공무원들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20만 명이 왔다. 그 기사에 보면 대구가 야당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온갖 방해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대구가 정말 야당 도시였는지 좀 지나면 한번 확인이 되겠네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아까 신천의 수성천 말씀드렸잖아요. 이 팔을 통해서 그렇게 알리고 신천이 이제 신천의 위상을 알리게 된 거예요. 아, 수성천에서 유세를 하면 그만큼 많은 파괴 효과도 크고 효과 크구나. 아, 대규모 유세의 정치 유세 1번은 수성천이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쭉 나옵니다. 계파 간의 갈등 때문에 막는 일. 그 다음에 당국에서 수성천 집회를 못하게 하는 일. 왜냐하면 아까 2.28 때 봤잖아요. 수성천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큰 영향도 끼치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도 크고 둔치의 역할들이 크다 보니까요. 2.28이 물론 이렇게 하죠. 대구 계신 분들은 2.28이 4.19의 도화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학술적으로 정립이 된 사항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 4.19 혁명의 전체적인 행태에서 보면 2.28을 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 대구에 경북에 있는 분들이 학자도 마찬가지고 다 좀 더 제대로 엮어내서 실제 2.28이 대구 시민의 학생들이죠. 학생들로 좁히면 그 운동의 범위가 아주 좁아지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아까 선생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구 시민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정의의 행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학생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학생이 머리로 아닌 거죠. 선생들 역할, 시민들의 역할 다 그런 게 있었다고 보니까요. 시민의 운동으로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떻든 수성천이 그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수성천에서 위세를 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더 유명해지면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다른 추억이니까요.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는 보니까요. 자유당 장관 형포 장면 박사가 이제 수성천이 유명해졌으니까는 수성천에서 유세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일만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60년에 2.28이 나고 3.15 부정선거 대통령도 무산이 되고 4.19 혁명도 일어나니까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이 첨예해 되는 거죠. 정치에서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당 안에서 벌어지는 쟁투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겠죠. 오히려 여야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보면요. 여기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무산이 되는데요. 달성공원에서 엽니다. 원래는 수성천변에서 열려고 했었는데요. 달성공원에서 열게 되죠. 그 이유가요. 장면 박사는 구파입니다. 구파인데요. 수성천을 끼고 있는 사람이 구파예요. 그러면 거기 할 때 장면도 연설을 하고 구파인 쉽게 얘기하면 시의원 후보도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파의 반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파에서는 수성천에서 못 열게 한 거죠. 나중에 달성공원에 가서 열도록 합니다. 그 정도로 수성천이 그 이야기는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이 심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수성천이 그만큼 정치적인 집회 장소로서 효용 가치가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당인데도 너희들이 거기서 열면 우리 신파가 몰리게 돼. 그래서 열리는 걸 막아야 돼.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민혁당.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아까는
같은 계파끼리 수성천에서 집회를 못 열도록 했죠. 이제는 누가 나오죠? 네, 당국이 나옵니다. 이 당국이 수성천에서 집회를 못 열게 하는 일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댑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도 있고요. 이때는 무슨 일이었죠? 시국 강령에 부지 사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당국에서 아까 당국이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효용 가치가 너무 큰 걸 알게 됐잖아요. 수성천에서 집회가 열면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 아니까 당국에서 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표현을 제방이라고 했는데 우리 둔치 있잖아요 하는데 둔치가 고수부지라 그러죠. 고수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발을 하죠. 이때가 12월인데요. 홍수철도 아니고 그런 철에 둔치가 파괴된다. 그래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당국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수성천 신천이 각 정당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회 장소로 요청을 받는데요. 그때부터 이 당국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는 뭐가 있죠? 정권을 가진 당들. 이승만 때는 마찬가지죠. 이승만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대중 집회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그 가장 큰 게 이 수성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수성천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교원노조 아까 얘기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꾸로 감습니다. 원래 달성공원에서 아까 인기 있는 이제 곳이 달성공원, 과거에 이야기하면 달성공원, 대구역전, 만경관 앞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원노조는 인기 있는 그 위에 달성공원에서 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당국이 상황을 보고 당국의 입장 따라 바꾸는 집회의 원칙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 파급 효과가 크겠다면 수성천의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온갖 이유를 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몇 명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성천 내줄 수 있겠구나. 수성천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원노조가 달성공원에서 하겠다 하니까요. 수성천이나 종로국민학교에서 대장소로 가라. 당국에서 권고를 하는데 교원노조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달성공원에서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당국의 집회 거부위원은 수성천에서 거부를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수성천은 뭐죠? 제방이 둔치가 무너진다 이런 이유를 댔잖아요. 자연의 이유를 댑니다. 달성공원은 잔디가 상하고 나무가 꺾인다. 그래서 달성공원에 할 수가 없다. 아까 전에 수성천변은 둔치가 무너진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달성공원은 잔디가 깎이고 나무가 꺾이니까 거꾸로 수성천변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집회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국의 입장은 이해가는데 왜 교원노조는 또 수성천변에서 하는 걸 거부했을까요? 다른 데서는 수성천변에 하려고 하는데요. 교원노조는 수성천변에서 집회를 하는 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약간 입장이 다르다고 했죠. 교원노조는 정치 집회는 뭐죠? 대중들이 오잖아요. 교원노조는 선생님들만 모여서 하죠. 그러면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대중 집회에 효과가 있죠. 수성천배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없죠. 아까는 빨래하는 사람들 외에는. 근데 달성공원은 아까 소풍도 오는 아이들부터 해서 거기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왕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집회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원노조는 수성천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걸 거부를 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그 당시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 집회가 있는 반면에요. 우리도 원래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대학 다니시고 하실 때도 아니면 학교 다니실 때도 집회를 많이 하게 되면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요? 정리 집회 이런 게 있었나요? 집회를 하고는 마지막에 다 모여서 정리를 하면서 없었나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다 40대 정도밖에 안 되신 어르신들인데 정리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해산하는 집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산 집회가 또 수성천도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이때는 60대 2.28이 일어나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고아나 불황아들이 대접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굶주림 갇힌 200여 명의 불황아 거린들이 서문시장에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집회를 합니다. 여기 보면 불황아도 대한의 아들, 딸이다. 플랜카드를 거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플랜카드도 있습니다.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른다. 무슨 이야기죠? 그는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르고 왜 우리 무시하지 마라. 거린이나 불황아라고 왜 무시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시간 지나면 너희들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른다. 그런 글자도 플랜카드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를 하는데 쭉 시장소 나오죠. 서문시장에서 도청하는 그런데 그 해산을 수성교 밑에 와서 하게 됩니다. 수성천에서 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2.28 때 봤던 수성천 유세의 위력을 알게 된 거죠. 아, 우리도 마지막 해산 집회를 그런 데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신천도 그렇고요. 신천에 아까 신천교도 나오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다리 밑에는 움막, 거적 이런 것들을 깔고 듣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항상 살고 있었죠. 특히 해방 직후에는 칠성시장 주변으로 해서 그 하천 쪽으로 전재민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수용을 했지만 다 수용하지도 못하고요. 특히 다리 밑은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60년, 70년 보면 그 중동교가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름에 다리 밑에서 쉬다가 자다가 5분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리 밑이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에 아주 좋죠. 그래서 그 불황아들이 거처하는 곳 중에 하나 다리 밑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수성천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와서 해산 집회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쭉 글을 쓰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 PT는 조금 생략을 하는데요. 아까 60년대까지 나왔던 부분들은 이승만 정권과 관련된 거죠. 그 이후에 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실은 이제 5.16 쿠데타라 그러죠. 군사정변이라고 하는데요. 일어나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사진상으로는 유세를 하는 대구 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세를 하는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들이 많이 모였죠. 군중 유세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없죠.
군중의 개념은 대중하고 좀 달라서 흥분도 잘하고요.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죠. 그걸 우리가 대중지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대중들은 모이질 않죠. 모래알처럼 낱개니까요. 근데 군중의 영향들은 같은 목적, 같은 당을 지지하게 되면 이렇게 모여서 또 말 한마디에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선거 유세가 쭉 가는데요. 아까 대규모 군중 집회는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죠. 56년에 신익희 후보가 호남선 타고 유세하고 그 다음날 바로 유세하러 가다가 열차 안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게 지금의 사인은 바로 무리한 유세, 대중집회, 군중집회를 하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쭉 웃고 아까 선거 유세는 혹시 대구 안 계신 분 계시나요?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부산? 아무도 안 계시군요. 이런 데가 다 우리 큰 성동원두라 그러죠. 동대문 운동장. 다 이런 동네마다 이런 게 전혀 없으면 하다못해 학교 운동장이라도 유세가 있었죠. 한번 되돌아보시죠. 이거는 이승만 기독교 쪽에서 아마 그때는 이런 홍보물도 낼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독교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이승만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글쎄, 그죠? 그죠? 보면 아주 뭐 착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착하고 착하다. 그죠? 이때가 유명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아까 문맹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하나, 둘. 그죠? 막대기를 보고 찍으라고 표시를 하죠. 네. 그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볼까요? 6번인데 막대기 6개 있죠. 이런 걸. 옛날 사진이네요. 그죠? 젊었을 때 사진이죠. 대구 계신 분들은 또 어떻든 간에 뭐 공가가 있지만 또 뭐 박정희에 대한 향수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젊은 친구들은 뭐 그런 개념이 없죠. 그렇죠? 자, 박정희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한 부분들은 다 신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신천에 이렇게 모여서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뭐죠? 내각 책임제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위에 박정희가 원래의 약속을 팽개치고 민정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보선 나왔죠. 군정을 공격을 하는 거죠. 군인이 이 정도 있으면 됐다. 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제 유세를 계속 하는 거죠. 허정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박정희는 이게 이제 이때는 그 이야기 안 나오는데 다음 나오면 조국 건대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제 재건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천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나오죠? 그런데 아까 수성천에서 유세를 못하게 하는 방해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저는 이제 뭐 대구 정치의 추억 중에 신천이 나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윤무순 후보가 4월 16일 날 유세를 하게 되는데 유세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요. 허가를 내줬는데 뒷날 보니까요. 하천 준수를 한다고 불도저를 동원해가지고 원래 수성교 밑에 다리 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밑에 다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집회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km 위에 갔더니 2km쯤 위에 뭐 어디 대봉교쯤 되나요? 대봉교? 그죠? 상류 쪽이니까 희망교쯤, 희망교. 그까지 올라가서 그 표현에 의하면요, 거기 나오는 그대로 자료에 의하면 다리를 다 걷고 신발 들고 물 건너서 그렇게 갔다고 그러죠. 그만큼 유시에 대한 방해들인데요. 막 그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오늘은 물이 이렇게 흐르냐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윤보선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야당 도시 대구의 옛 전통을 살리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아까 그 프롤로그 이야기할 때 대구의 기질 이야기하면서 그 기질이 어떤 야당의 대륙적인 기질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하고 붙었을 때 1967년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당 후보 전통을 되살려다오 대구가. 실제 야당 후보가 물론 그 역사적인 사건들 많죠. 그 전에 우리가 뭐 대구를 남한의 모스크바라 했다는 이야기 10월 항쟁도 있고 쭉 뭐 그 전에도 많죠. 있는데 어떻든 이 선거 과정에서 보더라도 1952년도에 그 진보당 계열 조봉암죠. 나중에 뭐 사형을 당하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이거 대구가 23% 나오는데 전국이 11% 나올 때 그 정도로 대구가 진보 성향의 후보들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56년에는요. 조봉암 후보한테 경산 7고 대구를 포함한 70%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대구가 진보적이고 그런 후보들에게 눈길을 줬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윤보선 후보가 대구의 야당성을 회복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대구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진보성이 강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대구, 경북만큼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가 많이 나온 지역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게 바로 그런 기질들, 소위 반골기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질들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영화 연극 이야기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요. 그때 옛날에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하는 좌파, 진보 그 그룹들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야당 도시 전까지는 그게 주류였습니다. 그게 주류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도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다 돌아와서 순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문맹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독립이 돼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죠. 대부분은.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다 진보 좌파적인 운동을 하던 친구들은 책을 봐야 알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특히 유학을 가는데요. 유학을 가게 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력이 되는 집안의 자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구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호남에 비해서 지주의 삶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야당 도시를 회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정희 후보는 조국 근대화 이런 것들을 수성천에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후보가 대구의 수성천은 역사를 바꾼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군중 집회는요, 하면 흥분을 하게 되면 말도 좀 함부로 하게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감정 조장이 되기도 하고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데 대부분은 군중 집회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군중 집회를 하게 되면 하는데 쭉 나오죠. 71년 대선에서 이제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인데요. 이
수성천에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 대통령은 그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 그죠? 이 대주교 지금 돌아가셨나요? 그분의 아버지 되죠? 네, 그렇죠. 신라 대통령. 신라에서 우리가 왕족인데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막 붙어 있습니다. 박정희가 경북 사람인데 어떻게 경북에서 박정희를 안 찍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그 야당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이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그죠? 아까 지역색을 조장한 이호상은 낙선을 하게 됩니다. 낙선을 하게 되고요. 대구의 5석 중에 4석을 야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대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구와는 너무나 차이 나는 그런 동네였죠. 이게 신천에 이렇게 그려놨던 품이죠. 보이죠? 공화당이 그 당시에 황소가 자기들의 그 상징이었으니까죠. 맞고 추억이라서 정말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 유세장에서 벌어졌던 고무신 선거, 옛날에는 고무신이 필수 신발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다 신었죠. 막 명절에 고무신 선물 받아도 너무 기분 좋고 바로 안 신고 뭐 머리맡에 얹어놨다고 저는 이제 그걸 못 해왔지만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직후에 우리 물가조사 하는 거 있죠. 물가조사. 우리 이제 대구 같은 남성경제신문이 물가조사를 항상 하는데 빠지지 않는 게 고무신과 정종입니다. 고무신은 처음에는 남녀 고무신이 비쌌어요. 가격도.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 고무신이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자 고무신 안 사주는 거예요. 아들 고무신 사주고 남편 고무신 사주고 그래서 그래도 돈이 남아야 딸 고무신을 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고무신은 가격이 많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정종은 왜 했을까요? 조사를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종. 그때는 살기가 힘들었지만 제사를 너무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끼니가 없는데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없더라도 술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은 항상 조사 품목에 올라오는 그런 상이죠. 이 고무신 선거. 그래서 고무신은 선물로서 선거의 유세 선물로서 돈도 있고요. 이건 혹시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막걸리. 유세하고 있는데 뒤에 막걸리 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막걸리 먹고요. 그래서 항상 야당 후보들이 직접 이야기하죠. 막걸리는 먹되 표는 다른 데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게 이야기하면 선거 유세장이 축제장이 될 수 있죠. 한 잔 데워서. 유세장 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끝날 때는 술이 한 잔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오신 분도 많겠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와서 한 잔 먹고. 맛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또 그늘도 없는데 듣다가 와서 목 축이고 김치하고. 이거는 한번 되살릴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면. 들 같은데요. 이런 게 있네요. 그때 고무신도 있고 비누, 수건 뭐 이런 것도 나누기도 했다 그러다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됐고 봉투를 돌린 경우들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봉투를 선거 때 이 돈을 쓰러 그리고 그때는 그 기사 중에는 아주 오래된 기사는 돈을 내려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기사도 후보가 돈 좀 내려 보내달라고 그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동창회는 요즘도 방향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좀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겠죠. 설탕. 그때는 설탕도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선물 중에 가장 큰 인기 중에 하나가 설탕. 해방 직후에는 당분을 섭취를 못해서 미국에서 캔디를 공유받아가지고 캔디를 나눠줬습니다. 주민들에게 캔디를 나눠줬는데 그걸 또 아까 물탄 막걸리처럼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단 걸 좀 먹어야 되니까 주민들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설탕. 나오네요. 이제 노태우. 그만 끝내야 되겠네요. 노태우도 이런 거 있죠.
고향 직구 노태우 찍어주자. 이런 이제 노태우 호텔에 가면 우리 스님들이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는 분이죠. 한창 활동할 때 선봉에 서서 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요. 이런 사람 있죠? 많이 모였네요. 중동교, 대본교. 근데 이때는 이제 군정 민주화가 되면서 어떤 상김일로라 그러나요? 그게 나왔는데 결국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저런 반발도 많았습니다. 특히 수성교에 사는데 뒤에 사가탄 터뜨리고 카페에다 막 체류탄 던지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쭉 보시면 옛날 생각이 나시겠죠? 수성교, 중동교에서 대본교 간 둔치니까 아주 기네요 보니까. 근데 아까 지역감정하고 나왔잖아요. 아까 노태우 고향 사람 찍어주는데 이거는 노태우가 강주에서 유치하는데 유치를 못했죠 결국은. 예, 그렇죠. 예. 그때는 지역간 그게 그러니까 군중 집회를 하니까요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막 군중 집회를 하고 TV 토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자제하자고 일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죠. 이제 더 뒤로 갔네요. 아까 노태우 하고 여기도 수성천입니다. 김영삼. 이때는 뭐 좀 기억이 생생하시죠? 노태우 이제 김영삼 이렇게 보시니까. 응? 그렇죠. 응? 강감도 똑같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그때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군중이라는 게 사실은 보여주기엔 동원이잖아요. 이런 정치 유세는 아까 228하고 달라서 대부분 여기도 보면 뭐 50만이 수십만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예비군 수송버스, 염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데 뭐 익힘으로 신천대로에서 하차를 시켰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최근의 내용들은 우리 스님들이 더 기억을 하실 거고요. 이제 이 유세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물론 신문 광고는 이 박정희 때 나왔는데요. 그거보다는 가장 큰 게 TV 토론이죠. TV 토론이 97년도에 도입이 되면서요. 대규모 유세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TV 광고도 등장을 하고요. 특히 지금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모으는 유세가 안 되죠. 찾아가는 유세.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서 이제 수성천도 정말 대구 정치, 대구 유세의 추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다른 걸 하죠. 뭐 공연이나 음악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로 하지만 이제 대규모의 정치 집회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TV 토론, SNS를 통한 선거운동, 이처럼 감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두게 된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자가 됐죠. 이명박 그 국밥도 그렇고요. 또 노무현의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이 광고가 그 당시는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이렇게 변해 간 거죠. 정치의 추억이었는데요. 대구 정치의 추억. 아까 대규모 유세들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억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자, 대규모 집회는 못하더라도 우리 정말 다리 밑에서 이런 신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조건들만 있고 산책도 많이 하고 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 와서 그 사람들이 정치 행위들이 꼭 군중들을 동원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의 정치인들 또 다른 정치인들이 와서 그런 데 와서 정담도 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게 결국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냐. 그래서 노변 정담 그죠? 여기서 노는 화로로 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노변 정담 이야기하듯이 그죠? 이야기하듯이 정담을 나누듯이 화로를 펴놓고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좀 앞으로 신천도 대규모 유세는 추억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정말 그런 데 와서 다리 밑에 쉬고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산책하는 분들한테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특히 주말에는 거기 와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신천, 수성천, 신천이죠. 신천의 정치를 보여주는 미래의 신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정치인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천을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좋은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추억이었지만 정치의 미래라는 부분에서 노벤 정담을 해서 신천 정담이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사항이 다 되었는데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로 갈 때 대구 사람들의 기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에필로그에도 대구 사람들의 기지를 가져왔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유수한 도시인 동시에 소박순우한 성격을 가졌으니 그 아름다운 기지를 발휘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쭉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뭐죠? 40년의 약산이 대구에서 강연을 하면서 대구 사람들의 기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가가 밀양이거든요. 밀양이니까 대구에 들렀다가 많이 갔었어요. 대구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구 사람들의 기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름다운 기지를 발휘하여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천 대구 정치의 추억에서 보면 원래 대구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서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박순하다는 말은 그렇죠? 반듯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듯한 심성을 가진 대구 계신 분들이 너무 다른 데 휩쓸지 마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 신천 대구 정치 추억이 아니라 신천 대구 정치의 미래로 갈 수 있는 또 우리 미래 시대들에게 그런 힘과 이야기들을 내줄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롤로그 에필로그 대구의 기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대구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저보다는 오히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데 저는 그 자료들,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질문이 없죠.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말씀을 하실 분도 또 경험들 한번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